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1단계 출제 유형 분석 1회 기본 작업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기본 작업은 기본 작업 1번부터 기본 작업 3번까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기본 작업 1번의 배점은 5점, 기본 작업 2번은 작은 소문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2점씩 해서 총 10점, 기본 작업 3번은 5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리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꼭 점수를 벌어야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니 저는 이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필기에서도 그러했지만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리면서 강의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몇 회 진행을 하다 보면 개념도 확실하게 정립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첨부된 실습 파일로 같이 실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첫 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통째로 강의를 다 듣고 이제 다 따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잠깐 강의를 듣다가 멈춰놓고 엑셀로 실습을 하고 또 강의를 듣다가 또 멈춰놓고 실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자, 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습 파일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 실습 파일들은 강의실에 교재 버튼을 이용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겠고요. 혹은 상단의 자료실로 들어가서 전체 교재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재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압축된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겠고요. 이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임시로 압축이 풀리면서 파일이 읽기 전용으로 열린다든지 하면서 어떤 작업은 가동이 되고 어떤 작업은 가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요. 압축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압축 풀기 명령을 이용해서 압축을 해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첫 회차 출제 유형 분석 1회에 있는 파일을 필요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는데 첫 번째 있는 이 문제지 파일이 교재 파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재를 구매하지 않고 이 파일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바로 이 문제지 파일만 인쇄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파일들은 인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실습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엑셀 프로그램과 함께 실습 파일이 열려지게 되겠고요. 이 실습 파일은 각 시트 단위로 자료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있는 이 기본 작업 1번은 조금 이따 진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료에 자료를 입력하는 파트이거든요. 해서 기본 작업 1번은 원래 이렇게 기본적인 글자만 입력이 됐고 대부분은 그냥 비어져 있다 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거나 여러 버전의 엑셀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실습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해당 엑셀로 열리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작 메뉴에 엑셀을 일단 가동하고요. 열기 메뉴로 들어가서 찾아보기. 저는 앞서 실습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했었는데요. 바탕화면에 해당 폴더로 들어가서 출제 유형 분석 1회 여기서 실습 파일을 열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단의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말하는데요. 이 리본 메뉴는 탭만 표시를 통해서 필요할 때만 나오도록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계속해서 그냥 메뉴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강의를 진행할 때 화면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탭만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할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이러하다는 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리본 메뉴는 같은 2021 버전을 사용한다 라고 하더라도 개인 컴퓨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메뉴가 좀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위라든지 복사 그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메뉴에는 잘라내기, 복사, 서식 복사 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나 기능은 동일합니다. 오른쪽 부분의 스타일 같은 부분도 저는 여기 셀 스타일을 눌러줘야 표준 스타일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쪽에 나와 있는 메뉴 그림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표준 스타일 메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험장은 이와 같은 메뉴일 수도 있고 아래쪽 같은 메뉴 구성일 수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연습을 하는 동안 저와 동일한 메뉴 구성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엑셀 프로그램의 크기를 약간 좀 줄여서 진행을 하면 저와 비슷한 화면 구성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실습 파일을 열 때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엑셀 프로그램과 함께 실습 파일이 열렸었는데요. 실제 시험장은 암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암호를 물어보게 되고 암호를 입력해야만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암호는 문제지 파일의 일면에 이렇게 암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 비로소 파일이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다만 제 실습 파일들은 암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실습을 하다 보면 파일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암호를 입력하는 것은 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암호를 입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교환에 있는 실습 파일들은 암호가 없고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암호가 나오는 유형도 있기는 한데 그런 유형은 일면의 암호를 잘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라고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할 때는 하단에 문제지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습 파일을 열었을 때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화면상의 설정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동일하게 화면 설정을 해놓고 작업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것이 뭐 대단한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냥 화면을 이렇게 잘라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크기에 맞게 창을 조절해 놓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5점. 이 기본 작업 1번에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A의 원셀에는 이미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A의 3셀에 회원명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나 혹은 키보드의 방향키로도 이동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네모칸을 셀 포인터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셀 포인터가 있는 곳에서 자료가 입력되거든요. 그래서 A의 3셀에 배치하고 첫 번째 회원명, 그 다음에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합니다. 활동 점수, 이런 식으로 열 제목, 즉 필드 제목부터 먼저 입력을 하는 것이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 레벨인데 한양키 눌러서 대문자 입력하려면 Shift 키 누르면서 글자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필드명, 즉 열 이름을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은 이제 각 행별로 자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회원명 이지민 엔터 누르고 김재헌 엔터 누르고 그 다음에 김장원인데 김자를 적는 순간 자동 완성에 의해서 재헌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원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장원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회원명을 다 적고 그 다음에 활동 점수가 되겠는데 91점 엔터 74점 입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숫자를 입력할 때는 이쪽에 있는 숫자 키보다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 키패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전문적입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 숫자 키패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작업하기 편리하고 오타도 덜 나게 되거든요. 여기 엔터도 있고 필요한 기호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번호가 되겠는데 여기 02345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0 적고 2345 엔터를 누르는 순간 앞에 있는 0이 지워집니다. 이 맨 앞에 있는 0은 무효 숫자이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0 같은 경우는 뭔가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5와 50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앞에 있는 0은 무효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보드에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02345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를 이제 수식 입력 줄이라고 하는데 수식 입력 줄에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보여지지만 정작 셀에는 이 작은 따옴표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옆에 녹색 화살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 이렇게 무효 숫자가 있을 때는 앞에 작은 따옴표를 붙인 다음에 글자를 적어주면 되겠고 나중에 또 그런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뭐냐면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해당 서식을 텍스트로 미리 바꿔놓고 0, 2, 3, 4, 5를 적으면 이렇게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이용하건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회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시 보여드린 것처럼 앞서 입력한 글자 중에 앞에 몇 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뒤에 있는 글자가 자동 완성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회원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회원을 또 적을 필요 없이 엔터를 눌러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자료인데요. 엑셀에서 날짜 자료는 빼기를 이용하거나 슬래시를 이용합니다. 즉 1월 4일은 1 빼기 4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혹은 1 슬래시 4 이렇게 적어도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가 나왔지만 이 개인 컴퓨터의 설정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블럭 설정을 해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사용자 정의에 보니까 M이 월이고 D가 일입니다. 그래서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다르게 나오는 분들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날짜가 아닌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한 번 날짜 형식이 되면 그걸 다시 숫자로 바꾸는 방법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실수로 9월 빼기 1일이다 이렇게 적었다 라고 하면 여기다 나중에 다시 91을 적어도 이게 날짜로 계속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해당 서식을 일반이나 숫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의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02-333-0890 전화번호인데 여기는 앞에 0이 있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에 빼기가 들어있을 때는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자료는 문자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자로 인식된 경우에는 무효 숫자란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숫자만 입력되었었기 때문에 0이 지워졌던 거고, 문자가 같이 끼워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해당 글자가 나온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잘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이 기본 작업 1번은 지금 보신 것처럼 자료를 잘 입력하고 정렬만 신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정렬도 상황에 맞게 다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 같은 경우는 왼쪽 정렬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숫자나 날짜 같은 경우는 오른쪽 정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고, 옆에 회원 번호 같은 경우는 숫자만 있는데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지 자체에서 해당 형식을 바로 여기 홈 메뉴에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놨었기 때문에 가운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따로 정렬 방식을 바꿔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위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위쪽 정렬, 가운데 정렬, 아래쪽 정렬, 즉 세로 방향에 대한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자료를 수정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자료를 다 지워야 된다. 그러면 블럭 설정을 하고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는 안 됩니다. 이 백스페이스 키는 하나의 셀만 지워주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지우려면 델리트 키로 삭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블럭 설정한 자료를 삭제하는 키는 백스페이스가 아니고 델리트 키를 이용해 줘야 되겠고요. 혹은 금방 했던 작업을 취소하는 키 컨트롤 Z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작업이 컨트롤 Z로 복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작업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작업하다가 좀 실수했을 때는 이 컨트롤 Z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정회원을 2번 입력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한 번만 입력하고 그냥 다 자료를 밀렸었다 라고 할 때는 금방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블럭 설정을 해서 마우스를 이런 경계선에 놓습니다. 여기 이 점이 있는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안 됩니다. 이런 경계선에 놓으면 사방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때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정회원을 필요에 맞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본 작업 1번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각 2점이다. 즉 동그라미 문제별로 2점씩 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A의 1부터 I의 1 영역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글꼴은 바탕, 크기는 15,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기울임꼴로 지정하시오. 자, 일단 A의 1부터 I의 1까지를 쭉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셀은 하얀색으로 나와서 블럭 설정이 안 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엑셀은 원래 블럭 설정을 하면 첫 번째 셀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A의 1셀도 블럭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맞춤 탭으로 가서 가로와 세로를 전부 다 가운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병합도 해줘야 되니까 셀 병합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운데 정렬과 병합까지는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글꼴 탭으로 가서 글꼴을 바탕, 저는 여기다 직접 적겠습니다. 바탕이 있고 바탕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탕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15포인트인데 여기 15포인트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다 직접 15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기울임꼴, 굵게 기울임꼴은 굵은 기울임꼴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그에 맞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금방의 작업은 메뉴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컨트롤 Z 눌러서 금방 했던 작업은 다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설정을 하고 메뉴바의 홈으로 가보면 가운데 정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아래에 대한 가운데 정렬, 좌우에 대한 가운데 정렬, 그리고 셀 병합도 여기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은 바탕, 그 다음에 굵게 기울임꼴인데 첫 번째 가짜가 굵게가 되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가짜가 기울임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고, 다만 얘네들을 한 번 더 누르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눌러진 상태로 배정되게 놔둬야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H의 2셀은 사용자 정의 형식을 이용하여 2005년 09월 01일 가로 열고 목요일 가로 닫고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지정하시오. H의 2셀이면 여기가 되겠는데요. 이 두 개의 셀이 병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H의 2를 선택하는 순간 I의 2도 선택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H의 2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셀 서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셀 서식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1번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셀 서식 창이 나오게 되겠고요.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여기다 형식을 줘야 되겠는데 일단 다 지우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5년 연도가 4자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연도는 Y가 되겠습니다. Y 해서 연도 4자리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연을 적어서 이 글자가 나오게 하고, 한 칸 띄고 09월, 월이 2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은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 2개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월, 한 칸 띄고 일은 D였습니다. D 이렇게 1, 2자리가 나오도록 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가로 열고 목요일 이렇게 요일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글 요일이 나오게 하는 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AAA하고 A 4개가 있습니다. A를 3개 주면 이렇게 요일이 한 글자로 나오고 A를 4개 주게 되면 일요일 이렇게 요일이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반면 요일을 영어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거는 DDD와 DDDD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린다면 DDD라고 적으면 썬데이에 썬이 나오게 되는 거고 D를 4개 적게 되면 썬데이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한글로 목요일이란 글자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를 4개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와 D는 컴퓨터에 예약된 예약어거든요. 이런 예약어는 대소문자로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적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그에 맞게 나왔는데 지금 칸이 부족해서 샵으로 나왔어요. 이럴 때는 열 경계선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좌우의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이때 너비를 쭉 이렇게 늘려주면 자료가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필요에 맞게 너비를 늘리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문제 이렇게 2005년 9월 1일 목요일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죠. 이 지문의 의미는 이런 형식이 되게 하라는 거지 날짜까지 이렇게 바꾸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2의 4부터 2의 11, H의 4부터 H의 11 영역은 백분율 형식으로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2의 4부터 2의 11을 블럭 설정합니다. 다음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백분율 그리고 수수점은 첫 번째 자리까지 나오도록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백분율 형식은 원래의 값에 곱하기 100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었던 값은 75가 아니라 0.75였거든요. 그런데 백분율 형식으로 변경되면서 곱하기 100이 되어서 75%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H의 4부터 H의 11을 블럭 설정하고 컨트롤 1번 아까와 동일하게 백분율 소수 자릿수를 1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C의 4부터 C의 11 영역을 복사하여
A의 15부터 A의 22 영역에 연산 곱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시오. 자, 그러니까 바로 여기 C의 4부터 C의 11의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연산 곱하기를 이용해라. 곱하기를 이용하란 말은 2만원 곱하기 20한 값이 여기 나오고 18,000원 곱하기 15원 값이 여기 나오게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오고 있는 이 C열의 값들은 2만 원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자가 달라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C의 4부터 C의 11을 블록 설정하고 컨트롤 C 복사 명령을 누릅니다. 자, 이 엑셀을 잘 몰라도 이 컨트롤 C가 복사를 시키는 명령이다 라는 정도는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다음 붙여넣기를 할 부분 A의 15부터 A의 22를 블록 설정합니다. 그냥 붙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화살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 여기 보면 연산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곱하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예상한 것처럼 2만원 곱하기 20한 값이 여기 나오고 나머지 부분도 그에 맞게 곱하기 한 값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오는 것을 개미툴이라고 하는데요. 키보드에 ESC를 누르면 개미툴은 해제가 되겠습니다. ESC는 뭔가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키입니다. A의 3부터 I의 11 영역은 창문 모양의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일단 이 창문 모양의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말하는 겁니다. A의 3부터 I의 11을 블록 설정을 하고요. 금방 보셨던 것처럼 바로 이 부분에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작업 2번까지는 풀이가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그라미 문제별로 2점씩이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동그라미 5번 문제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다 라고 하면 8점을 배정받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동합니다. 비품 관리 대장표에서 내용 연수가 10년 이상이고 감가상각비가 100만원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자, 우선 이 고급 필터라는 기능은 이 원본표의 자료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을 추출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을 어떤 셀에 적어줘야 되겠는데요. 문제를 좀 더 보니까 조건을 A의 20부터 B의 22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조건을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조건, 내용 연수가 10년 이상이고 여기 보니까 내용 연수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해서 내용 연수라고 적고 10년 이상이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10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100만원 이상이다. 이번에는 복사를 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이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하고 100만원 0의 개수를 잘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지문에는 이렇게 컴마가 나와 있는데 식을 적을 때에는 컴마를 넣지는 않습니다. 이런 글자를 적게 될 때에는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는 내용 연수라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내용 연수라고 적었다 라고 하면 컴퓨터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불필요한 스페이스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기만 해도 역시 컴퓨터는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용 연수는 직접 적었고 감가상각비는 복사해서 가져왔지만 둘 다 직접 적어도 되는 거고 둘 다 복사해서 가져와도 되는 거죠. 그리고 복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이 나왔는데 그것은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번 문제에는 필드와 필드 사이가 뭐뭐이고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이렇게 같은 줄에 기술했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내용 연수가 10년 이상이거나 감가상각비가 100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렇게 줄을 바꿔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제는 뭐뭐이고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추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줄에 조건을
기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적으로 저는 화면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여러분들이 좀 정신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특정 행들을 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요. 어쨌든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일부를 숨기는 경우는 간혹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 설정은 다 되었고요. 고급 필터를 이제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급 필터를 가동할 때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원본 자료를 블럭 설정하고 진행을 하면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메뉴바의 데이터, 고급 필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결과표를 현재 위치에 출력할 거냐 아니면 다른 위치에 출력을 할 거냐를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A의 25셀, 즉 다른 셀에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해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록의 범위는 앞서 우리가 블럭 설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원본표의 범위가 블럭 설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조건의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복사 위치는 A의 25셀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이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한번 검증을 해본다면 내용 연수가 10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100만원이 넘었으니까 출력이 되는 게 맞죠. 아래쪽에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가 다 되었고요. 혹시 이 풀이를 잘못했다 라고 한다면 결과가 나온 부분을 블럭 설정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 명령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다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저는 앞서 잘 나왔으니까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는 조건을 A의 20부터 B의 22 사이에 입력해라 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조건을 이렇게 21행까지만 이용했는데 이거는 문제 상황이 아니죠. 이 범위 안에 입력을 하라는 것이지 꼭 22행까지 써라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은 메뉴바의 파일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습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지금 작업하는 파일 이름 빼기 자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단에 이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보셨는데요. 아직은 뭐가 뭔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의에서는 매 회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숙달이 되고 이해가 되는 시간이 오게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1단계 수업은 그냥 잘 따라하면서 감을 잡기만 해도 목표 달성입니다. 이 복습보다는 일단은 진도를 나가는 것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습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전체적인 감을 잡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